기다리면 거의 붙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다리면 거의 붙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여러분 소식 듣고 오셨나요? 제가 이틀치의 우리 컨설턴트 교육용 자료, 그러니까 영상을 전부 다 날려먹었다는 것을. 정확히는 촬영은 됐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녹음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자막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영상을 녹음이 안 된 것을 삭제했습니다. 5개 정도 대학에 그 각각 한 2개 정도씩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컨설턴트 교육은 다 끝난 상태예요. 다 끝난 상태고 지금 이제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몰릴 걸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세팅을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미 촬영했던 것들을 100% 다시 복귀해내는 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그 뒤에 학교에 대한 교육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루라도 늦출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계속적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학생들 수준에서 이해하기 좋은 정도로 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근데 애초에 이 영상 자체가 계속 컨설턴트 교육용으로 찍혔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어서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대학교는 부산에 있죠.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1인당 교육비 투자 사립이 지금 1위라고 나와 있고요. 인제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인제대가 정시로는 되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산 학생이다라고 하면 일단 인제대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요. 3, 4등급의 학생들에게도. 근데 그거 3, 4등급이면은 뭐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수시에서는. 그런데 정시에서는 막 여기를 막 가고 싶어가지고 막 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부산 지역 학생이라면 꼭 오늘 영상을 좀 조심히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인제대학교는 딱 보시면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인제대학교의 모집요강 분석은 따로 안 올라갈 거예요. 다시 찍기가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경쟁률 얘기하면서 그때 모집요강 분석 때 했던 얘기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교과 전형 중심의 학교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전체 인원수가 수시에서 1892명이었는데 1892명을 해서 1073명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 정도고 써놓고 기다리면 붙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인제대학교의 그 합격자 내신은요, 인제대학교 모집요강 을 다운로드 받아서 뒤편에 보시면 그 이전 연도에 뭐 경쟁률이랑 뭐 내신에 대한 분석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학교가 또 어디 있었죠? 뭐 우송대, 우석대 이런 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 위주의 학교이고 경쟁률이 이 정도이며 충원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써놓고 기다리면 거의 붙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건 정말 그 전형의 특색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사는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정시로 아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라면 인제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꼭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입결은 여러분들이 모집명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입결 확인해 보시면 내 내신으로 충분히 가겠구나 하는 게 딱 감이 올 거예요. 의예 간호 전형은 올해는 의예 전형, 간호 전형으로 분리됐습니다. 각각 경쟁률을 따로 봐야 되고요. 자기 추천자 전형 이게 학종입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 제가 이제 모집요강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오히려 종합 전형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자기 추천자 전형은 여기 학교에서는 학종으로 분류했지만 실제 내포를 보면 교과 면접 전형이라는 거예요. 교과 60에 면접 40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교과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거예요. 이 지역인재 전형도 의예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을 보시면 의예과 치고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막 이 모집요강 분석, 인제대 모집요강 분석하면서 막 강조했던 게 인제대 의예과, 인제대 타 학과 제가 100% 다 합격을 했어요. 최근 5년간. 그래서 인제대는 제가 꽉 잡고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여기 대치동에 있는 학교인데 왜 인제대를 꽉 잡고 있어? 그러게요. 부산에서 되게 많이 와요, 저희 센터에. 아마 저희 센터는 지금 전체 학생 보면 60-70% 정도가 지방 학생이고요. 그 중에서 한 30%가 경남 경북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부산 학생들, 울산 학생들, 창원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부산, 울산, 창원에서 아마 여러 수험생들이 보고 계시다면 그 선배들도 저랑 많이 컨설팅을 해서 대학에 갔을 거예요. 자, 교과 전형 살펴보죠. 경쟁률은 뭐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무난하고요. 특수교육과는 조금 높았었네요. 나머지 뭐 2대1, 3대1 이런 학교들은 써놓고 기다리면 거의 붙습니다.
보시면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입결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 전년도인 2018학년도에 여기에 그 학생들이 입결이 좀 높았어요. 경쟁률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쟁률과 입결은 꼭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입결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정도 내신이면 여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초에 학생들이 다른 과를 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때 2019년대 입시 때는 오히려 낮은 경쟁률에 낮은 입결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결을 보고 내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정도 입결에 이 정도 경쟁률이면 사람들이 쓸까 안 쓸까, 이 정도 내신 학생들이 쓸까 안 쓸까를 생각하는 게 컨설턴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의예과 살펴보시면 지금 경쟁률이 8.8인데 의예과 8.8이면 진짜 할만하죠. 왜냐면 이때 2019년까지는 5배수의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은 다 면접 보러 갔죠. 그래서 자소서도 제출한 전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3배수로 줄여가지고 오히려 좀 합격 가능성은 2019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5배수 내에 들면 제가 면접을 막 기깔나게 만들 수 있는데 배수 내에 드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배수를 3배수로 줄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원수도 줄였어요. 근데 저는 이 전형보다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지역인재 의예과 이 전형을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주전자 전형은 교과 면접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교과 60에 면접 40 이렇게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상담치료학과, 여기는 뭐 많이 몰리는 인기학과이긴 하죠. 워낙 상담심리 이런 쪽이 적다 보니까 더 몰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엄청나죠? 유아교육과 경쟁률이 20대를 넘었어요. 또 높은 게 어딘가요? 물리치료학과. 전 여기가 물리치료학과 왜 이렇게 몰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물리치료학과를 지원시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 쪽을 좀 더 추천했었죠. 근데 저는 뭐 인제대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고 인제대학교에 대해서 가장 추천하는 건 역시 의예과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경북 학생들은 못 써요. 지역 인재지만 경남 학생들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학생들에게만 열려있는 TO고 경쟁률은 이제 이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3배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반수 정도 안에 들면은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형이 된다면 꼭 쓰시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학년과 한번 볼게요. 2018학년도에는 이때 경쟁률이 높았어요. 지금 여기가 높죠.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예측이 맞았던 거라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인제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요 사이에 약간 그 입학 홍보처에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인제대를 2019년에 쓰면 확실하게 이득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의대에 대한 투자도 상당하니까 꼭 잘 고려해 보시고요.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왔던 거는 이 교과 전형에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좀 매력적이다라는 입시의 플랜을 잘 짜서 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 2019년 거를 보고 왔는데 2019년엔 전체적으로 막 다 검은색 아닌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빨간색이 훨씬 많죠. 똑같이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도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1.89인가 그랬죠. 되게 낮은 경쟁률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쟁률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안 하는 수시 지원 컨설팅이니까 꼭 한 번 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도에 자기추천자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전체적으로 자기추천자 경쟁률은 비슷한 정도입니다. 약간 높았죠, 2018년이. 그러니까 2018년이 전체적으로 다 경쟁률이 높았어요. 여긴 참고로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2019년에 굉장히 경쟁률도 낮고 입결도 좀 낮아졌고 올해는 저는 조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좀 올라갈 거고요. 그래도 이때만큼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제 예상은 한 5대1에서 6대1 사이 그 정도로 총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뜨고 있는 학교니까 부산 근처에 사시는 학생들은 하나 정도는 내 받침목으로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그 플러스 친구 등록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상냥하게 답변해 주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게
수시 지원 컨설팅은 돈을 아낄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입시는 돈을 들여서 이미 정립된 어떤 연구 결과물을 가져가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갖고 있는 학생과 그게 없는 학생의 시작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물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수시 지원 컨설팅을 통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시는 거를 저도 깊이 있게 바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을 팠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촬영한 요 컨설턴트 교육용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좀 보기에 좋은 자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죠. 자, 서강대학교 이 정도는 알고 지원합시다. 전형 방법은 이 자소서가 있는 전형이 종합형, 학업형, SW 우수자고요. 논술은 당연히 그런 게 없겠죠. 그리고 문의는 여기 있는 번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살펴볼까요? 네, 논술만 최저가 있고 종합형과 학업형과 SW 우수자에 최저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예전에는 최저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때는 일반형이라고 해가지고 일반형의 최저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이번에 대거 바꿨어요. 서강대학교의 전년도 입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낮아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렇게 낮아 보이는 건 자, 이건 그만큼 서강대학교가 학교를 본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어딘지 본다고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서강대학교가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논술 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제가 막 엄청 욕했죠? 수능이 11월 14일입니다. 그 주에 논술을 본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애들이 좀 잠 좀 자고 좀 쉬고 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논술을 보면 어디 덧나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최저도 맞추라고 하면서 논술 시험도 바로 봐버린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채널 입시 읽어주는 여자에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도 입시 읽어주는 여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도 입시 읽어주는 여자. 자, 그러면 인제대학교의 2018학년도, 2019년도 경쟁률 분석은 이제 완료됐고요. 다음 영상은 인천대학교에서 만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